테크 거물 김수현은 5년 동안 미워했던 죽어가는 어머니 김 여사가 자신과 가까이 있고자 몰래 그의 건물 야간 청소부로 일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고등학교 시절 애인 박소희가 나타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가슴 아픈 진실을 밝히는 편지를 전해주는데,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계속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수현은 김수현 테크놀로지 빌딩 50층에 있는 자신의 구석 사무실에 앉아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세의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정장, 고급 승용차, 그리고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펜트하우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김수현 회장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어머니에 관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현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어머니 김 여사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자살에 대해 그녀와 맞섰던 그 끔찍한 밤 이후로 말입니다. 받지 마세요.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긴급하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매우 위독하십니다. 김수현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탭탭거렸습니다. 한참 후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수현입니다. 김수현 회장님, 서울대학교 병원의 박소희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며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머니 김 여사님에 관해 전화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고 회장님을 찾으십니다. 김수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처럼 혼자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박소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현 씨, 저예요. 경기고등학교의 박소희예요. 기억나세요? 김수현의 손이 수화기에 멈췄습니다. 박소희, 그의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 돈과 성공이 모든 것을 바꾸기 전에 그가 사랑했던 소녀, 그들의 가족이 행복했던 시절을 알고 있던 소녀. 소희 씨, 그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간호사가 되었군요. 네, 그래요. 그리고 수현 씨, 어머니에 대해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어머니가 당신에게 절대 말하지 않은 일이죠. 알아야 할 건 다 알아요. 김수현이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돈을 도박으로 날렸어요. 아버지를 자살로 몰고 갔죠. 끝입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3년 동안 회장님 건물의 야간 청소부로 일해왔어요. 알고 계셨어요? 김수현은 몸을 꼿꼿하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밤 근무를 하셔서 회장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매일 새벽 2시에 회장님 사무실을 청소하셨어요. 상패에 먼지를 닦고 책상 위 사진을 정리하셨어요. 그냥 회장님 곁에 있고 싶어서 그러셨어요. 왜? 김수현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회장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를 갉아먹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소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쓰셨어요. 최소한 편지를 읽어주시겠어요? 김수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일요일 저녁 식사, 어머니의 미소, 그가 마음먹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를 안아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져오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1시간 후에 갈게요. 이 박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수현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도시는 반짝이는 카페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고 그의 고등학교 시절 애인이 그의 인생을 바꿀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인터콤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장님, 2시 미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소하세요. 김수현이 말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하세요. 그는 의자에 무겁게 앉아 책상 위에 액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15년 전 도박과 빚, 아버지의 죽음 이전의 그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뒷마당 바비큐에서 미소 짓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리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틀렸던 것일까요? 그 생각에 그의 위가 꼬였습니다. 그는 분노, 어머니를 틀렸다고 증명하려는 마음, 그녀의 유독한 영향 없이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려는 마음으로 성공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박소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의 어머니가 매일 밤 그에게 가까이 있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청소해왔다면 김수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의 세상을 뒤집어 놓을 편지를 가지고 올 박소희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박소희는 김수현의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한 갈색 눈,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그의 비싼 정장 너머 과거의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수현 씨, 잘 지내셨네요. 그녀는 간호사 유니폼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성공이 어울리시네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김수현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만큼 거칠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있다고 했죠? 박소희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러 번 쓰고 지운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읽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당신에게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병원 규칙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럼 왜 왔어요? 10년 전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닌 일로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김수현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는 흔들리고 있었고 학교 허가서에 서명하고 도시락에 격려 메시지를 적던 당당하고 확신에 찬 필체와는 달랐습니다. 수현아, 그는 소리내어 읽었고 그의 목소리는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이미 떠났을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밤에 대해 네가 알아야 할 일들이 있다. 내가 몇 년 전에 네게 말했어야 할 일들이지.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첫 사업 실패로 인해 그의 생명을 위협한 사채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것, 아버지가 계획을 알고 추가적인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집에 왔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너를 해칠 것이라고 했어. 아버지는 그들이 내게 해를 끼칠 생각을 견딜 수 없었어. 보험금이 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 네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미워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네가 나를 미워하도록 내버려 두었단다. 김수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는 박소희에게 물었습니다.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온 그날 밤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들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봤어요. 어머니는 도박을 한 게 아니었어요, 수현 씨. 당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왜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이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어머니의 사랑을 잃는 것이 당신이 그 죄책감을 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박소희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여기서 청소부로 일해왔어요. 당신에 대한 모든 신문, 기사를 스크랩북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이룬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김수현은 갑자기 일어서서 코트를 잡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 4제22호. 하지만 수현 씨, 박소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약하세요.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의사들은 며칠 혹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를 봐야 해요. 어머니께 말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하느님, 소희 씨,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5년 동안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박소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김수현의 페라리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산 그 차가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자신을 둘러쌌던 부의 허영심처럼 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박소희는 고등학교 시절 큰 농구 경기 전처럼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해요, 수현 씨. 결코 멈춘 적이 없어요. 암병동으로 문이 열렸고 테크 제국을 건설한 김수현은 무서워하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는 5년 동안 만나거나 말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어머니, 그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4집2호예요. 박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까요? 김수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해야 합니다. 그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의 비싼 구두는 병원 바닥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는 침대에 누운 쇠약해 보이는 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일요일 아침 식사를 하며 그와 함께 부엌에서 춤을 추던 여자, 그와 가까이 있기 위해 밤에 그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여자. 김수현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큰 병원 침대에서 매우 작아 보였고 그를 키운 강인한 여성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하얀 베개 덮개에 창백하게 비쳤습니다.
엄마? 김수현의 목소리는 그 단어에서 끊겼습니다. 김 여사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에 수년간의 고통을 지워버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현아, 정말 너니? 그는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달려가 그녀의 가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종이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팔에서 기계로 이어지는 관들이 그녀의 실패하는 심장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몰랐어요.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만졌습니다. 내 아들, 네가 왔구나.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 사채업자, 모든 것에 대해서요? 네가 마침내 행복해졌기 때문이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회사를 만들고 성공하고 있었지. 난 너에게 과거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단다. 하지만 매일 밤 내 사무실을 청소했어요. 왜요? 김 여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상과 사진들을 보기 위해서야. 네 책상을 정리하고 매일 아침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단다. 김수현은 흐느껴 울며 병원 침대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김 여사는 어린 시절처럼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난달 기술 콘퍼런스에서 네가 연설하는 것을 봤단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홀 뒤편에 앉아 있었지. 너무 자신감 있고 똑똑했어. 마치 네 아버지 같았단다. 엄마가 거기에 있었어요. 난 항상 내 모든 공개 행사에 갔단다. 항상 뒤편에 조용히. 하지만 너무 자랑스러웠어. 정말 자랑스러웠지. 문이 열리고 박소희와 김 여사의 활력 징후를 확인해야 하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수현은 방구석에 낡은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방이에요. 박소희가 설명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그 안에 보관하셨어요. 그 안에서 김수현은 그에 대한 신문 기사로 가득 찬 스크랩북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성공, 모든 업적들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졸업식, 첫 사업상, 심지어 공개 행사에서 멀리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멀리서 몰래 사랑하며 그의 인생 전체를 기록해왔던 것입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매일 밤 어머니가 그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박소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에 대한 기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6개월 전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처음에는 치료를 거부했어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 사채업자들이 다시 온다면 당신을 돕기 위해 청소일에서 번 돈을 모두 모으고 있었어요. 김수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해요. 제가... 김수현 회장님?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김수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해요. 제가... 김수현 회장님?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김 여사는 더욱 약해 보였지만 눈은 밝게 빛났습니다. 수현아,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네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부탁할게. 네가 이해해야 해. 네 아버지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단다. 그 마지막 밤에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보험금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고 말했지. 린다, 우리 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어. 이제 그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해. 라고 말이야. 김 여사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꿈에 대해서 무척 자랑스러워했단다. 네가 성공할 거라고 알고 계셨지. 하지만 제가 엄마를 탓했어요. 엄마에게 끔찍한 말들을 했죠. 쉬쉬, 김 여사가 달랬습니다. 너는 몰랐잖니. 그리고 나는 네가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단다. 어머니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감수할 수 있어. 김수현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행복, 그의 명예, 심지어 그의 사랑까지도 그저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가 모은 모든 그가 이룬 모든 성공은 그녀의 깊은 사랑에 비하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김수현이 약속했습니다. 최고의 의사, 최고의 치료를. 김 여사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이젠 너무 늦었단다, 내 사랑아. 하지만 네가 지금 여기 와 있구나. 그게 내가 원했던 전부야. 네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었어. 방 밖에서 박소희는 창문 너머로 어머니와 아들이 5년 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김수현이 의자를 침대 가까이로 당기는 것을 보고 그가 자신의 삶과 일, 그리고 김 여사가 멀리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김 여사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는 서울의 하늘 위로 지고 있었고 병원 방은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쓰라림이나 후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고 남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학교 병원 사비 입이호실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흔한 다묘는 부드럽고 따뜻한 이불로 바뀌었고 매일 아침 신선한 꽃이 배달되었습니다. 김수현을 위해 편안한 안락 의자가 놓였고 그는 이제 매일 밤 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김 여사는 어느 저녁 김수현이 휴대전화로 또 다른 사업 미팅을 취소하는 것을 보며 항의했습니다. 내 회사가 너를 필요로 해. 엄마가 더 나를 필요로 해요. 김수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박소희는 근무 중 종종 그들을 확인했는데 김수현에게서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 그녀가 알았던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머니가 식사하는 것을 돕고 자신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여사가 잠든 동안 박소희는 병원 식당에서 커피 잔을 응시하고 있는 김수현을 발견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모양이네요. 박소희가 김수현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낭비한 시간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김수현이 말했습니다. 5년이나요, 박소희 씨. 5년 동안 어머니가 매일 밤 제 사무실을 청소하는 동안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어떻게 그걸 만회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김수현은 박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지를 가져다 준 이후로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와 계속 연락했던 거죠? 박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거기에 있었어요. 기억나요? 사채업자들이 당신 부모님 댁에 왔을 때 저는 당신 방에서 당신과 함께 기말고사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고함 소리를 들었죠. 저는 그게 또 엄마의 도박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수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틀렸어요. 당신, 어머니는 제게 말하지 말라고 약속하게 했어요. 당신이 마침내 꿈을 꾸기 시작했고 과거가 당신을 막도록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김수현이 대답하기 전에 간호사가 식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수현 씨, 어머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그들은 422호실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김 여사는 깨어 있었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현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에도 안 갈 거예요. 김 여사는 편안해졌고 그러다 박소희를 알아차렸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예전처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젊은이들. 박소희는 김 여사가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던 모습, 김수현과 사귀던 시절 자신을 딸처럼 대해주던 모습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김수현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떠난 후에도 김 여사는 박소희와 연락을 유지하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간호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너희 둘이 과학 경진 대회에서 우승했던 거 기억나니?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수연 아버지는 너희가 태양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밤새도록 도왔단다. 김수연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실제로 작동했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너를 믿었단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네가 우리를 믿지 않게 된 순간에도 말이야. 모니터는 김 여사가 김수연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가 분노의 세월 동안 잊거나 억눌렀던 이야기들을 하는 동안 꾸준히 신호음을 울렸습니다. 박소희는 경청하며 김수현 가족의 집에서 보냈던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 가족 저녁 식사로 이어졌던 공부 시간, 김 여사가 유명한 카라멜 팝콘을 만들었던 주말 영화 관람 등 자신의 추억을 더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김 여사가 잠든 후 김수현은 박소희를 차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현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그 편지를 가져다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수현 씨. 그리고 박소희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눈은 어둑한 주차장 불빛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잠시 동안 김수현은 마치 17살 때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공부 후 박소희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그때처럼, 꿈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때처럼 문자 메시지가 그 순간을 끊었습니다. 회사의 또 다른 위기가 그의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만에 김수현은 성공이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소희 씨, 김수현은 그녀가 차문을 열 때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아침 식사를 하시겠어요? 근무 전에? 어머니가 우리를 데려가곤 했던 그 식당이 있는데. 명동 할머니 칼국수요? 박소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이 좋아했던 그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만들어요. 그럼 내일요? 네, 내일요. 박소희가 차를 몰고 떠나자 김수현은 병원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방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어둠 속에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부와 권력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부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변치 않는 사랑, 박소희의 충성스러운 마음,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단순한 기쁨 속에 그는 이를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동 할머니 칼국수에서 김수현과 박소희는 고등학교 시절처럼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체크문의 테이블보, 커피 얼룩이 묻은 메뉴판, 베이컨과 메이플 시럽 냄새. 당신 어머니께서 당신이 떠난 후 저를 여기로 데려오셨어요. 박소희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요. 당신과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김수현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다고요? 당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당신 회사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당신의 모든 성공, 모든 이정표를 추적했어요. 박소희는 망설였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야간 청소일이 당신과 어머니를 연결해준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소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원사 유니폼을 입고 김수현의 사무실 건물 밖 꽃을 가꾸고 있는 김 여사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사무실 창문에서 보이는 장미를 돌보셨어요. 매일 새벽, 누구도 오기 전에. 어머니는 그것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김수현은 지난달 건물 관리인에게 그 장미를 칭찬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전 몰랐어요. 더 있어요. 박소희는 다른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겨우 보이는 뒷줄에 앉아있는 김 여사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작년 당신 기조연설 때 사진이에요. 어머니는 당신이 연설하는 모든 공개 행사에 참석했어요. 항상 변장을 하고 항상 뒷줄에. 김수현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제 연설을 모두 들으셨다고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어머니는 당신이 당신 아버지와 똑같다고 하셨어요. 기술과 혁신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라고요. 웨이트리스가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가져왔지만 김수현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머니가 그의 삶에 얼마나 존재했는지, 그가 분노를 키우는 동안 멀리서 그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김 여사는 좋은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좋아졌고 간호사와 함께 옛 사진을 보며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현아, 김 여사는 그가 들어오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가방에서 뭘 찾았는지 봐. 내 5학년 과학 프로젝트 1등을 했던 거. 사진은 자랑스럽게 화산 모형 옆에 서 있는 어린 김수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그의 어깨에 놓여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것을 칠하는 것을 밤새도록 도와주셨어요. 김수현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 반 친구들을 위해 컵케이크 30개를 만들었어요. 32개. 김 여사가 미소 지으며 정정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 추가로 2개 더. 박소희는 어머니와 아들이 계속해서 추억을 공유하는 것을 현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활력 징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의사가 김수현 씨와 호스피스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박소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김수현이 어머니와 함께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그녀는 어떻게 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늦게 김 여사가 낮잠을 자는 동안 김수현은 그녀의 낡은 배낭 내용물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청소 일의 급여 명세서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축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은행 거래 내역도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녀는 번 돈 거의 모든 돈을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 그는 박소희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돈을 당신을 위해 모았어요. 박소희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 사채업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머니는 당신을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치료에 사용해야 했어요. 김수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의사들은 만약 암을 더 일찍 발견했다면 어머니는 쓰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수현은 창가에 서서 어머니가 매일 아침 돌보던 장미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조용히 일하며 얼마나 많은 일출을 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 그림자 속에 서서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없었을까요? 침대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그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 돈을 치료에 쓰지 않으셨어요? 왜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김 여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마침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야, 내 아들아. 과거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너를 위협했던 그 남자들로부터 나는 다시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단다.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었어요. 김수연이 격렬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제가 엄마를 실망시킨 거예요. 저는 제 분노, 제 성공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니, 김 여사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와 내가 항상 네가 될 수 있다고 알았던 그대로 되었어. 우리는 내게 날개를 달아주었지. 기억나니? 그리고 네가 얼마나 높이 날았는지 봐. 박소희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남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녀는 김 여사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또 다른 추억, 마침내 제자리에 돌아온 과거의 한 조각을 공유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그녀의 악화되는 상태와 앞으로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그에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시간의 부드러운 치유만이 있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자신의 사무실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김수연이 이해하기 어려운 도표를 그렸습니다. 전이와 말기 진행과 같은 단어들이 무거운 짐처럼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김수연 씨, 박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케어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김수연은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호전의 순간은 일시적입니다. 암이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목표는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상담, 용해. 김수연과 함께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낸 박소희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제스처는 명동 할머니 칼국수에서의 아침 식사와 그들이 나누었던 모든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김수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며칠, 박민수 박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일 것입니다. 김 여사의 방으로 돌아온 김수연은 어머니가 평화롭게 잠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야위었지만 입계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가냘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을 수 없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겨우 다시 만났는데 김 여사의 눈이 깜빡이었습니다. 수연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그는 말하려고 했지만 눈물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 김 여사는 눈으로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병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후회는 없어. 김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이 있잖아.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녀는 옆 침대를 두드렸습니다. 자, 내 옆에 앉아.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베개 밑에서 그녀는 작고 낡은 가죽책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일기야. 적절한 순간을 위해 간직하고 있었단다. 김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그의 생의 마지막 해를 아우르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봐. 김 여사는 재촉했습니다. 김수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쓴 마지막 기록으로 넘겼습니다. 내 아들은 그의 첫 사업이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위협과 돈을 요구하는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모른다. 나와 린다는 결정했다. 보험금이 그를 구할 것이다. 내 아들은 그런 꿈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의무는 비용에 관계없이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다. 린다는 그의 분노를 감수하고 진실로부터 그를 보호할 것이다.
나의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함께 우리는 우리 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눈물이 일기장 페이지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웠단다. 김 여사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네가 위대한 일을 성취할 것을 알고 계셨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박소희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뭔가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노트북을 설치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디오를 재생했습니다. 지난주에 찍힌 김수현의 사무실 건물 보안 영상이었습니다. 흐릿한 영상에서 김 여사는 새벽 2시에 그의 사무실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상을 닦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책상에 멈춰서서 잡지 표지에 실린 그의 사진을 집어들고 부드럽게 입 맞춘 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이렇게 하셨어요. 박소희는 설명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어머니가 당신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루를 이야기하고 당신의 최근 업적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이야기하셨다고 했어요. 김수현은 어머니가 조용한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모든 조심스러운 행동에서 분명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완전히 외면했을 때조차 그녀는 가까이 머물고 그를 돌볼 방법을 찾았습니다. 호스피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거칠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아 수연아. 김 여사는 부드럽게 중단했습니다. 한동안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먼저 무엇을 얻었니? 내 아들이 돌아왔지. 너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 너와 소희가 예전처럼 다시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 그녀는 눈에서 눈물을 닦고 있는 박소희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내 대신 그를 돌봐줄 거지? 그는 너무 열심히 일할 때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든. 그리고 그에게 멈춰서서 장미 향기를 맡도록 상기시켜줄 사람이 필요해. 내가 그를 위해 심은 장미 말이야. 어머니, 제발요. 김수현은 간청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 김 여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아. 아들이 아버지와 내가 항상 알고 있던 대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어. 그가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지. 그녀는 박소희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바랄 게 뭐 있겠니? 병원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고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황금빛 광채를 만들어냈습니다. 4기 12호실에서 어머니, 아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여자가 조용히 앉아 추억을 나누고 남은 소중한 시간과 화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수현의 직원들은 CEO로부터 온 이메일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무기한으로 일상 업무에서 물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새로운 회사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병든 친척을 돌보는 직원들을 위한 무제한 유급 가족 휴가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건물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셨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어머니는 단지 저와 가까이 있기 위해 3년 동안 매일 밤 제 사무실을 청소하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일 때문에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사람이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 김 여사는 개인 호스피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김수현은 더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로 병실을 채웠습니다. 가족 바비큐, 생일 파티, 그의 고등학교 졸업식. 그는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 무도회에서 자신과 박소희의 오래된 사진, 김 여사가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사진도 찾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 사진을 찍었단다. 김 여사는 졸업 무도회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나게 했다고 하셨지. 박소희는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간 근무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CD 플레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 기억나, 수현아? 네가 무도회에서 나에게 춤을 청했을 때 나오던 노래야. 부드러운 음악이 방을 채웠고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김수현이 박소희의 손을 잡고 창가에서 부드럽게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옛날처럼 김 여사는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 여사가 잠든 동안 김수현과 박소희는 병원 정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심은 장미가 만개하여 그 달콤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펜트하우스를 팔 거야. 김수현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내가 부모님의 오래된 집을 샀어. 내가 자란 그 집 말이야.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을 항상 좋아하셨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그냥 보기 위해 그 집을 지나가곤 하셨지. 그 집을 복원하고 다시 집으로 만들고 싶어. 박소희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재단도 설립하고 싶어. 김수현은 계속했습니다. 의료비와 빚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치료와 자녀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해. 밤에 사무실을 청소해서 가족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해. 김수현 씨, 내가 들었던 그 무자비한 사업가는 어디로 갔어요? 박소희는 부드럽게 놀렸습니다. 그는 예전의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를 키우신 그 사람을. 김수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이게 갑작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문장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박소희는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방으로 돌아온 그들은 김 여사가 깨어서 다시 아버지의 일기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있니?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네가 태어난 날에 대해 여기에 적어 놓았단다. 너를 안는 것은 기적을 안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 그때 바로 네가 놀라운 일을 할 것을 알았다고. 김수현은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과 같은 다른 가족들을 돕고 싶어요. 빚과 비밀 때문에 갈라지는 것을 막고 싶어요. 김 여사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항상 그 성공 뒤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좋은 스승님들이 계셨습니다. 김수현은 어머니를 보고 박소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듣는 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김 여사가 다시 잠든 후 김수현은 복도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박소희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새로운 가족 휴가 정책에 대한 당신의 이메일이 바이럴되고 있어요. 그녀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병든 친척과 가까이 있기 위해 여러 직업을 갖고 있던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어요. 당신은 중요한 일을 시작했어요. 김수현은 잠든 어머니를 향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그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야망 대신 사랑으로 이끄는 방법을. 나는 화를 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벽을 쌓고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을 때조차도 어머니는 저를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박소희는 그의 팔을 감쌌습니다. 그런 사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수연 씨.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마치 동이라도 하듯 김 여사는 잠자리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평화로웠습니다. 값비싼 물건으로 가득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그의 가족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진실로 말입니다. 의사들은 김 여사에게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김수현에게 노트북을 병원으로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회사를 보고 싶어. 그녀는 말했습니다. 네가 세운 모든 것을 보여줘. 김수현은 몇 시간 동안 그녀에게 프레젠테이션, 제품 출시 및 그의 성공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고 그의 통찰력에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시는군요. 김수현이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네 회의를 청소할 때 가끔 들었단다. 네가 하는 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 너희가 그 훌륭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보고 너무 자랑스러웠단다. 그날 오후 김 여사는 박소희에게 일어나 앉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희 둘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야겠어. 그녀는 말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그녀는 봉투 더미를 꺼냈습니다. 김수현을 위해 써놓고 보내지 않은 생일 카드. 그들이 헤어졌던 해마다 한 장씩. 각각에는 그의 업적에 대한 자부심,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죽은 후에 읽어주렴.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년 내 생일에 한 장씩. 김수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또 다른 게 있어. 그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소희에게 보낸 봉투였습니다. 이것은 수연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음식 레시피야. 커피를 좋아하는 방법. 어머니만 아는 작은 것들. 그는 때때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리거든. 그를 돌봐줄 것을 약속해 줄래? 박소희는 눈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날 저녁 김 여사는 병원 정원으로 휠체어를 타고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미는 달콤한 향기를 공기 중에 가득 채웠습니다. 네 아버지는 이런 정원에서 내게 청혼했단다. 그녀는 김수현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 장미와 같다고 하셨지. 관리와 인내가 필요하지만 다시 피어난다고. 그녀는 김 여사의 다묘를 정리하고 있는 박소희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잘하기 위해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할 뿐이지. 그날 밤 김 여사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가 태어난 날, 그녀는 김수현에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나는 약속을 했단다. 너를 열 생애만큼 사랑하겠다고. 네 꿈을 뭐가 되었든지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지원하겠다고. 네가 상상할 수 있는 한 높이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그녀는 김수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단다.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지. 알아요, 어머니. 김수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김 여사는 박소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수현이 고등학교 때 너를 처음 데려왔을 때 나는 알았단다. 내 안에서 네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것을 보았지. 너를 더 강하고 더 훌륭하게 만드는 그 드문 사랑을 말이다. 서로 잘 챙겨라. 밤이 깊어지자 김 여사의 기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게 읽어주세요. 그녀는 박소희에게 부탁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해주셨던 것처럼요. 박소희는 김 여사의 침대 옆 탁자에서 낡은 어린 왕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침착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김수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박소희가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익숙한 단어들이 조용한 방을 채웠습니다. 김 여사는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사랑과 희생에 대해 배우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사기울베이 호실 안에서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믿음을 멈추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꾸준히 삐소리를 내며 소중한 순간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년간의 이별, 오해, 고통을 겪으면서도 더 강하고 순수하게 나타난 사랑이 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조용한 화요일 아침 3시 15분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소희가 어린 왕자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주는 순간 아들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수현의 조용한 흐느낌 소리 외에는 병원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소희는 책을 내려놓고 슬픔에 잠긴 그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물도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다리셨어요. 박소희는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간호사들이 김 여사를 데려가려고 왔을 때 서울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수현은 창가에 서서 어머니가 수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고 멀리서 그를 사랑했던 도시 위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장미를 돌볼 때 이 같은 일출을 보셨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장례식 준비와 서류 작업으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김수현은 부모님의 옛집, 그가 방금 되찾은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일꾼들은 뒷마당을 준비하기 위해 서둘렀고 병원 정원에서 꺾은 신선한 장미를 울타리에 심었습니다. 장례식 날 아침, 김수현은 자신의 옛방에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물건이 담긴 몇몇 상자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소희는 그가 바닥에 앉아 상자 하나를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는 신문 기사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큰 사업 성공, 그의 기술 회사 설립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여백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천재 아들, 아버지 말씀처럼 됐구나. 이와 같은 기사가 수백 개나 있었습니다. 각 기사에는 김 여사의 다정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 인터뷰, 제품 출시, 그녀는 모든 성공을 기록하고 멀리서 조용히 축하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업 파트너와 병원 직원들과 함께 김수현의 사무실 건물 청소부 직원들, 야간 근무 중에 김 여사와 이야기를 나눴던 경비원들,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녀와 함께 일했던 정원사들까지 수십 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김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친절한 말과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 그녀가 자랑스럽게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아프기 시작했을 때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던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당신의 최근 업적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경비원이 김수현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의 성공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정원관리감독관은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심은 장미들은 아들이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완벽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당신의 전망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셨죠. 김수현은 일어서서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2번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그녀의 일상적인 보살핌과 희생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마지막에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멈추지 않으며 인정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날개의 대가와 그들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합니다. 그는 박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소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에게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은 과거에 대한 진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되찾아야 할 사람이 되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을요. 그는 박소희에게 손을 내밀었고 박소희는 연단에 함께 섰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2번째 기회와 용서의 힘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단순히 날개를 달아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날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례식 후 김수현과 박소희는 뒷마당을 걸어서 새로 심은 장미 옆을 지났습니다. 저녁 하에는 병원 정원에서 마지막 저녁과 같은 색으로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소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수현은 어머니의 생일 카드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가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카드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유산을 기릴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했던 방식대로 사랑할 것입니다.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들이 거기에 서 있자 따뜻한 바람이 장미 향기를 마당으로 날랐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풍경 소리가 났습니다. 김 여사가 수년 전에 이 정원에 걸어두었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여기에 계세요. 박소희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피어나는 모든 장미 속에, 모든 일출 속에,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퍼져나가는 모든 사랑의 행위 속에. 김수현은 어린 시절의 집을 바라보며 그곳에 담긴 모든 기억과 새롭게 만들어질 모든 기억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사랑은 장미와 같다고 하셨어요. 정성과 인내를 가지면 다시 피어난다고요. 그는 박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신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준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내일의 약속, 과거의 풍부한 토양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1년 후 김수현 가족의 오래된 집은 변신했습니다. 낡은 벽은 교체되었고 정원은 옛 영광을 되찾았으며 김 여사의 장미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김수현 가족재단 본부가 한때 버려진 창고였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현대적인 유리벽은 매일 아침 일출을 반사했습니다. 안에서는 가족들이 편안한 회의실에 모여 상담사와 의료비, 부채 탕감, 긴급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수현은 자신의 사무실에 서서 벽에 걸린 액자 사진을 조정했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일기와 김 여사의 생일 카드, 더미가 있었습니다. 각각은 제때에 열어야 했습니다. 개관 준비는 되었어요? 박소희가 김 여사가 적어놓은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만든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 되었어요. 김수현은 넥타이를 고쳐 매었습니다. 값비싼 이탈리아 실크 넥타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식에 착용했던 단순한 파란색 넥타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들이 도착했어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박민수 박사님도 오셨어요. 박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 그룹이 대강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수현 가족재단의 사명은 간단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의료비와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파탄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각 가족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직업상담, 법률 지원도 받게 될 것입니다. 대강당에서 김수현은 연단에 섰습니다. 방에는 병원 직원, 사회복지사,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뒤 벽에는 김 여사와 김철수가 군중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는 큰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가까이 있기 위해 밤에 사무실 청소를 하셨습니다. 김수연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잘못으로 인한 결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부모님은 사랑은 점수를 매기지 않고 인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분노와 거절에 직면했을 때에도 믿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박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소희는 간호사에서 재단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모님은 또한 두 번째 기회가 가능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으며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김여사 야간 근무 기금이었습니다.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 직업을 갖고 일하는 부모에게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는 기금이었습니다. 김철수 생명보험 프로그램은 주된 생계 부양자를 잃은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행사 후 김수연과 박소희는 재단 정원을 걸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김여사의 장미는 여기에 조심스럽게 이식되었고 부모가 앉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벤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요. 김수연은 박소희를 정원의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작은 분수가 근처에서 솟아나왔고 오후 햇살이 물보라를 비추어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작고 낡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약혼 반지입니다. 아버지가 이와 같은 정원에서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피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라는 메모와 함께 이것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박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수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소희 씨, 당신은 저를 어머니에게로, 저 자신에게로 사랑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기리는 것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소희는 속삭였습니다. 김수연이 어머니의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우자 1000번이고 네, 그날 밤 그들은 김수연 가족의 오래된 집 현관에 앉아 석양이 분홍색과 금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건물인 재단 건물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따뜻한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다음 생일 카드를 열어봤어요. 김수연은 박소희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고 오해를 뛰어넘고 어떤 거리도 뛰어넘어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적으셨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람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고 하셨어요. 박소희는 약혼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반지는 이전의 또 다른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목격한 단순하고 우아한 반지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우리가 서로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랬어요. 김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집안에서는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김 여사가 매우 좋아했던 것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김수연은 어머니의 물건 상자에서 그것을 찾아 옛 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들어봐요, 박소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수연은 그녀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재단을 통해 그들이 만질 수 있는 모든 삶, 함께하는 것을 도울 모든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에게 단순히 날개를 달아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원에서 김 여사의 장미는 별빛 아래 피었습니다. 그 달콤한 향기는 저녁바람에 실려갔습니다. 이 꽃들처럼 사랑은 계절마다 계속 피어나 생명을 만지고 어머니의 조용한 자부심과 결코 죽지 않는 사랑의 유산을 전해줄 것입니다. 끝.